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중풍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중풍 예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 그러면 갑자기 오는 병,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중풍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게을리 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어느 날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중풍은 병 중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잘 낫지 않는,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병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정말 중풍 걸리면 정말 곤란한 것이 바로 이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풍을 가능하면 예방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식탐이 많아서 과식하는 사람이 중풍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사에도 이상하리만큼 식욕이 땡기는 것은 풍이 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욕이 너무 좋은 사람은 혈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고 배란간에 졸중풍이라 해서 풍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고, 식욕이 너무 항진될 경우에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그것을 치료하는, 한의학에서는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힘이 없죠. 그래서 한의학에는 중풍 허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비인 다중풍 이랬습니다. 말하자면 먹는 것에 비해서 너무 살이 찌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몸이 허약해져도 중풍이 많이 오고, 살이 자꾸 쪄도 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니까 바로 벼랑간에 풍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기가 부족되면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잘 생깁니다. 혈이 부족되면 왼쪽으로 편마비가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족력을 무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자식들 낳는 경우 보면 부모 닮아요. 모습도 닮지만 행동도 닮지만 병도 닮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몸이 좋다고 마구 생활하는 사람, 마구 써먹는 사람은 결국은 골골 80이라고 해서 아주 노력하고, 골골 하더라도 노력하고 아끼고 그러면 바로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중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또 가족력으로 중풍 환자가 많은 집안의 그러한 자식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강의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찬 거, 추운 거를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더운 거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더운 거를 못 참는 사람이 바로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생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 대개 보면 다혈질이죠. 이런 사람들이 풍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마시면 열이 많이 나고 덥지도 않고 자는 사람들이요,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자는 사람들 중풍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더운 거를 치료한 사람들 보면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열에 의해서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가 붉으면 풍이라고 그랬어요. 풍이라는 거는 마비도 풍이지만, 혈압이 높은 것도 풍이지만, 안면마비, 반신마비도 풍이지만,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허리가 디스크가 온다, 이것도 다 풍에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붉은 사람이 아무래도 중풍에 노출되기 쉬운 체질이 되겠습니다. 중풍에 걸리기 쉬운 체질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제 역시 열이 많은 사람들,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거고, 뒤꿈치가 갈라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코가 붉은 사람이 풍이 걸리기 쉽다고 그랬어요. 풍이라고 그랬어요. 중풍을 조심해야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지러움증은 중풍이 생기려는 징조이니 조심해라, 이랬어요.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사람은 3년 내에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이상하다, 저림이 있다, 요거는 마목이라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풍이 아니더라도 마목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데, 이 마목이라는 것은 순환장애인데요. 이 순환장애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올 수가 있는데요. 음주에서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 저림이나 손끝의 감각이 이상한 경우는 3년 내에 중풍이 온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의사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좀 많다는 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섭생을 해야 되는가? 제가 무슨 병을 얘기할 때나 조반석 쪽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중풍 걸리기 쉬운 체질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저녁을 많이 들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을 자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어떻겠어요? 배가 많이 나왔겠죠. 이런 사람은요, 중풍이 걸리기 아주 딱 좋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는 거, 기혈순환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가벼운 운동이나 일하기, 가벼운 운동 중에는 산보도 있고 도인안마라고 해서 팔다리를 흔들어 주거나 요가를 하거나 선법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가벼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도 있는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잘못된 성생활, 부정적인 성생활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풍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정수, 뇌수가 고갈되는 거니까 중풍의 가능성이 많고 심장이 부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많이 들고 나서 여름에, 한여름에 성생활은 아주 무섭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과음이 근무라고 그랬어요. 거기 옆에 주습이라고 그랬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술을 과음해서 오는 마비가 있습니다. 중풍마비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마비가 왔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안면이 반신이 이렇게 반이 마비가 됐는데 일로 침이 질질질 새고 밥 먹다가도 뭐 흐르죠. 근데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것은 술에 의해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주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과다하거나 성생활을 너무 절도 없이 해도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혈압이 높은 사람들, 혈압약을 먹으면 중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요?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믿고 생활은 마음대로 한다면 풍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약 먹어야죠. 먹을 때는. 먹는데 조심을, 섭생법을 지켜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풍의 예방이 되는, 도움이 되는 뜸자리. 몸에 뜸자리가 있어야 풍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중풍이 왔을 때 중풍을 완전하게 치료하려면 뜸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중풍 예방 뜸 치료의 경혈을 보면 배꼽 밑에 있는 기해열, 기해열이 배꼽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관원열, 그 밑에 있습니다. 기해 관원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를 곤다든지 딱꼭지를 한다든지 원기가 없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이럴 때 기해 관원혈에다 뜸뜨면 굉장히 좋아요. 혈압이 올라갈 때도 여기에 뜸뜨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릎 아래 족삼리혈에 뜸을 뜨면 혈기를 돋궈서 이 자꾸 위로 상승되는 것을 밑으로 하강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압도 낮아질 수가 있고 중풍도 예방되기도 하고, 중풍이 왔으면 중풍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체질 또는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혈자리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있고 몇 가지를 추가해서 더 쓰기도 하죠. 예를 들면 곡지, 그 다음에 견우, 그 다음에 풍시, 그 다음에 삼은계, 절골 같은 이런 혈자리도 추가될 수가 있고요. 이런 혈자리를 더 추가하는 것은 바로 생긴 모습이나 체질, 주변 여건,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추가하게 되고 감하기도 합니다. 중풍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차가 없을까 알아봤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뽕나무차입니다. 뽕나무차는 대개 새싹이 올라오기 직전에 채취를 해서 뽕나무를 채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가지를 잘게 썰어 가지고 모래와 같이 볶습니다. 볶는데 노릇노릇하게 볶습니다. 이것은 보리차 모양은 나는데 훨씬 더 보리차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중풍을 막아준다. 아주 기가 막힌 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뽕나무 잎 가지고 해도 됩니다.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뜸만 있는 게 아니라 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한약도 잘 써야 됩니다. 원기가 부족해도 중풍이 올 수가 있고 노쇠 현상으로 진액이 새서 부족해도 중풍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투여해 줌으로써 중풍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약의 효과는 기혈의 형평에 도움을 되고 진액이 부족할 때는 진액을 쳐주고 노쇠 현상을 지연시키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중풍 예방, 당뇨와 같은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이러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